입니다. 예. 여기 앞에 드린 거 12월 9일 해갖고 인한 거 있죠. 2021년 신축년 신수. 예, 요거 들어갑니다. 요거 일단은 이제 신수풀이 제일 핵심 내용인데, 요 핵심 내용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요령을 이제 좀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수의 큰 틀을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참조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내년이 이제 2021년도 신축년. 항상 이제 우리가 매년 들어오는 것은 이제 육식갑자 중에 들어오니까, 이제 육식갑자에서 들어오는 그 간지의 기운을 가장 먼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신축에 대한 개념을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신축. 그러면 이제 요 신금이 주는 기운 있죠, 이거. 이 신금이 이제 우리 신살론 책에서 말하는 거 있죠. 갑을병전 무기경신인 게 할 때 요 신금의 기세가 뭐냐. 예. 이걸 이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선생님 뒤에 이제 문 다 닫으시면 됩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요 신금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게 결정체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저 앉으시면 돼요. 결정체. 그 다음에 완성품 이런 거죠. 완성품. 이게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과실로 본다면 열매가 이렇게 맛이 든 상태. 열매가 물어익은 상태. 물어익은 상태. 맞죠? 이거 물어익은.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리얼 없어요. 무르. 나는 따라서 사는 거에 낙심이 없습니다. 열매가 이제 익은 상태. 내가 요새 너무 피곤해가지고 열매가 익은 상태. 이제 요 최근에 이제 입시가 끝나고 해놓으니까 뭐 좀 많이 좀 이래 좀 오는 게 있다. 잠을 못 자고. 열매가 익은 상태. 이리 보죠. 그러니까 열매가 맛이 들어서 익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것도 하나의 결실이죠. 결실. 예. 천간에 신금이 이렇게 신금의 기운이 온다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봄의 기운 있죠. 봄의 목이라는 기운이 이 신금이라는 기운을 맞아버리면 이 싹이 열매를 맺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몰라도 뭔가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신축년은 신축의 요 신금이라는 기운 때문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물어익어서 열매와 결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보통 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어떠한 결과값이 이제 도출된다는 거죠. 마무리도 되겠죠.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는 하나의 마무리 과정이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신축년에 물으러 오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그 신수의 감명 내용을 뭐 이렇게 불러줄 수도 있고 적어줄 수도 있고 말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이 얘기하면 다 맞겠네? 이래 물을 수도 있겠죠. 다 맞다고 봐도 돼요, 이거. 열에 한 7명은. 한 3명은 좀 빼놓고. 왜냐하면 지금 신수 강의를 제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무술년부터 했거든요. 무술, 기해, 경자, 신축 4년간이죠. 이 4년간 변함없는 설명이에요. 무조건 무술하면 무술에 대한 거 쫙 설명하고, 기해면 기해 착하죠. 그 간지 속성 있죠.
근데 이걸 현업하거나 이제 실제 이걸 통해서 이제 손님을 받아본 사람들은 무시할 수 없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다시 온다니까요. 들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신축년에 많이 들어오는데, 왜 자꾸 천간 이야기를 하냐면, 천간은 신수에서 그 해 신수를 볼 때 이 천관이라는 거는 이게 뭐냐면 드러나는 실체와 같거든요. 드러나는 실체와 같다. 드러나는 실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사건과 같다는 거죠. 사건과 같다. 그러면 신금과 관련된 사건적 변화가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요 프린트물에 보면 마무리 청산 정리를 통한 이런 거 있죠. 마무리 청산 정리를 통한 새로운 길로의 모색 이렇게 해놨죠. 새로운 길로의 모색. 이게 이제 완성이 되고 다 결과가 되고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개념도 들어가요. 그렇다면 신축년은 뭔지는 몰라도 그간에 진행된 것들이 하나의 결정된 완성품으로서의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고 그걸 발판 삼아서 새로운 일로의 개척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또 뭐냐면 이 신금이라는 게 이게 칼로도 보거든요. 칼. 싹둑 잘라버리죠. 인간관계를 끊어버린다. 그래서 뭐가 많이 붙는다? 이별수. 이별수. 그러면 신축년에는 연애사를 물으러 온다면 왠지 이별할 기운을 많이 안고 물어본다는 거죠. 이별, 정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지인의 이별 같은 거 있죠. 초상곡사, 초상 이런 것도 들어가요. 곡사, 이별수 이런 것도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이런 거는 이제 이별하면서 새로운 또 사랑을 또 만드는 것도 돼요. 이별한다는 거는 기존에 만났던 사람을 마무리 짓고 새로 개척할 때 뉴페이스 떠가지고 이렇게 연애사가 변동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되고. 이렇게 마무리나 갈무리, 결정, 결과 이런 거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신금이 갖고 있는 천간의 기운적 특성을 한번 싹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반응하는 거 있죠. 현실적인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땅바닥에 축으로 본다는 거예요. 축으로. 근데 축이 보시면 이 신축이 축 중에 신금 갖고 있죠. 이 소축자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기세 있죠. 기세. 소. 이게 이 축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죠. 이거를 뭘로 많이 보냐면 신살로 많이 본다는 거예요. 신살로. 축의 속성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신축년이라는 것은 그간에 진행된 것에 대한 결과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 소축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12신살의 특징들이 있죠. 가장 진술충매의 큰 특징은 이게 하계살이죠. 하계살. 가장 대표적인 기세가 하계거든요. 하계. 그러니까 신금의 속성도 뭡니까? 마무리, 청산, 결단 내고 결정 난다.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했을 때 성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축이 주는 하계작용도 뭡니까? 하계살 자체가 어떤 기운이냐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마무리. 그러니까 이게 신살로 봐도 하계작용이라는 게 갈물이 되는 기운인데 유독 신축이라는 간지는 이제 톰을 한번 접근해 보면 마무리 짓는 소축자에 투관되어 있는 신축이라는 거는 완전히 결단 내버린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신금. 연결성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거거든요. 진행되던 일이 여기까지 끝내겠다. 이게 신축이거든요. 확 칼로 이게 큰 칼 있죠. 이게
간우가 칼을 한번 휘둘러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면 예전에 신묘년은 어땠을까요? 신묘. 이 묘가 뭡니까? 이 양기잖아요. 예. 하늘에서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땅바닥은 뭡니까? 자꾸 일을 번지고 저지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금극목이 되니까 땅바닥과 하늘이 안 맞죠, 이게. 이럴 때는 이게 마무리되는 동작이 잘 안 돼. 신금이라는 게 토끼 묘자에 의해서 마무리 지려면 터져 나가고 마무리 지으면 터져 나가고 막 이래 되거든. 근데 신축은 잘라 뿐다는 거예요. 이 신묘하고 신축은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하계살에 있는 신금이란 거는 이제 더 이상은 막 이게 정리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이 오면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하면 이제 경자년에 뭔가 조금 불안했던 기운이 결과적으로는 신축년 가야 된다는 거죠. 신축년이 가야 이제 이 마무리 짓는다. 이게 엄청 강하죠. 그러면 이 축에 있는 신금은 잘라서 마무리 지어서 이 포장한다는 뜻이 소축자. 포장지 포장하는 거 있죠. 똘똘 말아서 포장을 해서 쫙 끝내푸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이 신축이라는 기운이 온 지구상에 똘똘 말아서 마무리를 청산 지어버리는 기세가 쫙 내려왔으니 끝내버리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죠. 예. 이럴 때 보통 이제 이 기운을 잘 생각해갖고 보는 거예요. 여자 물으러 왔는데, 자, 여기서 이게 신축이 음양관계를 한번 보세요. 양이다, 음이다. 음기가 굉장히 강하죠. 신축이란 간지가 음기가 굉장히 강한데, 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 보는 거예요. 여자가, 음한 여자가 남자 문제로 물어왔다는 거예요. 음양 문제를 물으러 왔죠. 근데 신축년이 어떻습니까? 엄청 음기가 강하죠.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문제로 신축년에 물으러 왔다면 17번 이별수예요. 이혼한다. 신축년에 물으러 왔다면 여자가 있죠. 왜? 잘라버리는 거죠. 이미 결정 내놓고 온다니까요. 마음이 이럴 때는 이제 정신적으로는 이 남자하고 이혼하려고 왔어. 땅바닥이 토끼 묘자죠. 못해. 왜? 결정을 못 짓는다는 거죠. 신축은 머릿속으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죠. 축이죠. 이미 다 정리 다 해놓고 차 떼고 포 떼고 착착 칼질 다 해놓고 서류 넣기 직전에 온다니까요. 그러면 여자가 물으러 왔을 때 팔자를 보기 전에 신축년에 이 여자한테 일어날 사건을 봐야 돼요. 사건을. 팔자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하나에 대한 문점을 물으러 왔죠. 이 여자가 지금 부자다, 가난하다, 뭐 또 뭡니까? 또 뭐 잘 산다, 못 산다, 사업을 추구한다. 그게 아니고 애정을 물으러 왔죠. 팔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건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건적으로. 이미 결단 난 거예요. 신축 간지는. 이럴 때 뭔가 이 애정이 회복되어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남자를 통해서 나는 행복을 얻었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언제? 신축년에 물으러 오면. 물으러 오면. 그러면 안 물으러 오면 어떠냐? 안 물으러 와도 그냥 모든 이 인류의 여자들은 남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왜? 하늘의 신축이라는 간지가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신사를 붙이면 신금이 뭐랬죠? 신음살. 예. 그 다음에 천공살. 몸에 구멍 날 일이 있다. 아야 해갖고 병원에 가면 수술수. 요새 몸이 안 좋은데요. 라면 칼 한 번 댈 것 같다. 그걸 뭘로 보고? 신축년을 보고 때리 부는 거죠. 그 간지가 주는 그 기세가 왠지 여자 몸에 구멍이 한번 나거나 신음한다, 아야 한다는 거죠. 남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아파서 이래도 되겠죠. 그게 대체적으로 신축년에는 여자들이 병원 갈 일이 많다.
이별수가 많다. 이런 것도 되죠. 우리 경자년 작년에 할 때 기억 한번 잘 떠올려 보시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경자년의 경금은 고치고 바꿀 일이 많다. 나라의 제도가 개혁되거나 여러 가지 제도가 바꿀 일이 많다. 바꾸고 조정할 일이 많댔죠. 올해 보십시오. 부동산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온갖 제도 다 바뀌었죠. 공수처뭐 다 나왔죠. 그게 하늘의 경자, 고치고 바꾼다. 자, 새 출발한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신수 상담할 때, 그 강의할 때, 올해 경자년은 뭔지 몰라도 고치고 바꾸고 조정하면서 새롭게 시작될 일이 많다. 자,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됐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있죠. 개인적으로도 경자년에 되면 뭘 많이 안 됐죠?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자기 사업장을 옮기거나 바꾸거나 조정할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변화를 많이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마무리 도장을 딱 찍는 건 언제? 신축년까지 가야 된댔죠. 경자의 기운이 신축년에 마무리되는데 시작점은 고치고 바꾸면서 내 인생에 뭐 여러 가지를 바꿔내는 과정이 경자년에 시작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바뀐다니까요. 여자들이. 특히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결과적으로 신축까지 오는데 신축은 이제 아예 마무리를 해갖고 결과를 탁 지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역사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모든 제도들 있죠. 그게 신축년에 어느 정도 제도 개혁을 통해서 다 마무리가 경자년에 시작된 게 신축년에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제도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돼. 그에 대한 결과평가는 언제 한다? 이민년에 하는 게야.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지. 이민년에. 이 호랑이 범인자가 들어올 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민년에 받게 되는 기운이죠. 희한하게 이때 뭐죠? 대선.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과연 뭐다? 경자를 올해를 지나왔고 올해 국민들의 평가와 내년 신축년의 모든 제도 개혁이 다 됐을 때의 평가 있죠. 이 2년의 평가가 이민년에 대선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도 뭔가 나오겠죠. 그 보면 희한하게 운세가 그렇게 들어가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도 경자의 마음을 먹었던 것들이 신축년에 마무리하면요. 이때 어떻겠냐. 갖고 있는 가게를 아예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 팔까 말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축년이 됐을 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나 다른 일을 이민년에 해본다니까요. 왜냐?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면 이제 신축년이라는 간지가 주는 어떤 음양관계에서 여자들이 느끼는 거는 양기의 덕을 잘 못 채웠기 때문에 애정적인 측면에서나 뭐 이런 데서는 갈등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모든 게 좋다 나쁘다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게 돈하고는 다른 거예요. 돈은 이게 뭡니까? 음으로 지어 짜는 거잖아요. 음기, 이게 금덩어리 이런 것들이 꽉 지어 짜는 거죠. 귀한 것. 귀한 것을 담아내는 게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막 먹고는 살만한데 뭔가 그 채워지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가죠. 그럴 때 뭐 이렇게 공부를 오히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공부 아니면 뭐 다른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가는 거죠. 경자 신축년은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좀 고달프게 쓴다 했죠. 남자들은 그래도 음기의 뜻을 채워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면 내 마누라 하는 일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음덕을 조금씩 보는 거 있죠. 이 기세가. 남자들은 의미 주는 혜택을 좀 받는 운이고 여자들은 고달픔 속에서 내가 뭔가 실리를 채우려고 하니까 조금 힘든 것도 되죠. 그 있잖아요. 장사가 잘 돼. 근데 신랑은 안 보이고 내가 다 하고 있는 기라. 이런 거예요. 그럼 가게를 접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다가 신축년이 딱 오면
잘라본다니까요. 결단을. 그래서 이럴 때 물을 오면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지 말아도 하고 해. 이미 결과가 이게 자기 마음속으로 결단 맺고 온다는 거예요. 이 기운 자체. 완성품에 대한 결정체가 자꾸 온다는 거는 이미 결정 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결정 났다. 그게 이제 탁 들어온다 보면 되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양기가 강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기가 강한 거예요. 팔자에. 목기나 하기가 강한 사람들이 뭘 이렇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어떤 큰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한 몇 년을 한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했냐 물었는데 한 3년에서 4년 했는데 시험이 계속 안 됐다. 근데 팔자를 봤는데 뭐 묘월에 간목이라든지 인월에 을목이라든지 5월에 병화라든지 이렇게 양의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3, 4년 동안 고달프게 시험에 자꾸 떨어졌잖아요. 이런데 음기를 완전히 채워버리죠. 이때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시험이 한 열에 한 7 정도는 붙어버리고 나머지 3명은 만약에 시험에 그릇이 뭐 공직 시험에 안 맞다 이래서 그릇 때문에 안 된다 하면 그 3명은 떨어지면 아예 완전히 다른 길로 가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담을 하는데 올해 결정 낸다. 합격운은 85%인데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길이라도 확실히 간다. 왜? 음양이 뜻을 채워버렸잖아요. 취직을 하든 다른 자리에 가는데 자리 잡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 출발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냐? 이민년부터. 이게 보시면 이 축이라는 기운은 이게 이제 하계작용이거든요. 축이 주는 거는 천지 만물의 경금이라는 금기가 축이 어떻게 됩니까? 임묘되죠. 축이. 소축자가 경금에 임묘된다는 거는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기운이 금이잖아요. 단감이 딱딱해지잖아요. 단감이 딱딱하게 맛이 들거든요. 가을에 태양의 열기를 잘 받아서. 근데 축월이 되면 서서히 물러지고 홍시가 된다는 거지. 딱딱함이 없어지는 게 경금이 축에 임묘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기가 축월에 물러지면서 하늘의 천상의 기운이라는 게 만물을 다 굳어버리고 낙엽지게 하잖아요. 그 낙엽을 지우는 기세가 축달이 되면 꺾여버리거든요. 완전히 꺾여줘야 축생인하고 범인자의 삼양의 양기가 들어오면 뭡니까? 새싹이 돋아나는 기라. 맞지요? 싹이 탁 튀어오르죠. 이게 음력 1월이면 양력 2월이면 입춘이 되잖아요. 근데 10월 20 며칠 날 이제 애기 동지딸이 오는 동지딸 있죠. 동지딸이 오면 원래가 뭐랬죠? 동지가 오면 양기가 1점 올라온다. 이게 전에 과학 무슨 TV 보니까 지구에 이 중간에 뭐 내액, 외액, 마그마 있잖아요. 이게 동지달이 오니까 이 양기가 싹싹 올라온대요. 예,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축달에 소환대한 엄청 추울 때 양기가 2개가 올라오는 단계가 오니까 그 과학자가 땅바닥에다 온도계를 쫙 꼽는데 엄청 추워. 영하 20 몇 도인데 땅바닥은 뜨끈뜨끈한 기라. 그게 2양. 총 6양 중에 그게 동지달에 1양의 양기가 올라오고 축달에 2양이 올라오고 인달에 3양이 딱 올라오니까 이때는 이제 이 양기가 올라오는 기세가 땅을 뚫고 올라오더라는 거지. 그게 3양을 입춘절기를 보고 사주를 보는 게 입춘절기설. 1양이 시생하는 동지달 이후부터 보는 게 동지세수설이죠. 동지달만 넘어가도 신축년의 기운이 이때부터도 들어온다 했죠. 실제 동지 지나고 나면서 있죠. 신축년이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빠른 사람들은 엄청 빨리 움직여요. 그게 동지달부터. 그러니까
축까지, 아직까지 축까지는 잘 못 느끼는데 인부터 싹이 올라타니까 완전히 기세가 꺾여버리죠. 이때는 싹이 녹색이 올라오거든요. 축달까지는 한번 주변에 보시면 낙엽이 져서 빨개요. 축달까지는. 근데 인달은 녹색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푸른 색깔이 확 올라오거든. 그래서 축년과 인년은 변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축년에 뭔지는 몰라도 어떠한 금기를 다 갈무리 해줘야 인년이 다서 새싹이 돋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축년에 갈무리를 지어줘야 인년에 새 출발을 하기 때문에 축과 인의 변화를 다 겪는다고 보죠. 그러면 다 오는 사람들마다 이런 관계에 다 놓여 있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특히 음이 강한 여자가 물을 왔을 때의 신축년은 뭐다? 병원에 출입해서 수술을 한번 한다거나 아니면 막 신랑하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막 이별을 부르고 이별가를 부르고 인년에 새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뭐든지 가두고 그러니까 오래된 뭐 소파라도 다 갖다 버리 뿐다니까요. 그리고 인노를 맞이한다는 거죠. 뭐 다 갖다 버렸습니다. 버린 거 어떻게 하나? 예, 그러니까 지금 동짓딸이 오고 있으니까 벌써 지금 소파를 들썩들썩 버리기 시작하죠. 이게 신축이 되면 뭐든지 오래되고 낡은 것들 다 갈무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되고 낡은 거. 신금은 또 이것도 돼요. 신금이라는 거는 신상이죠. 신상. 새 거, 오래된 거, 묵은 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신상을 찾게 되니까 오래된 가구나 TV나 냉장고, 또 TV 바꾸려고 하죠. 이 자꾸 바꾼다. 바꾸고 이걸 다 갈무리해서 새 단장 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 신금은 새 거, 새 거. 요래 붙이면 새 신자 되죠. 새 신자. 새로운 것을 자꾸 드리려고 하는 기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뭐 사주도 안 봤는데 신축만 봐도 이거 다 써줘도 되겠죠. 이거 다 써줘도 대략 한 50% 맞다니까. 신기합니다, 이거 뭐. 집수리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집수리도 하죠. 새로운 거. 그러니까 이럴 때 보통 보면 신묘년 같은 운이 와도요, 새로운 게 들어오죠. 보통 벽지 바꾸고 해요. 종이죠, 종이. 벽지 바꾸고 가벼운 거 바꾸는 것도 되고 해요. 그러면 뭐 집 인테리어를 뭐 새로 한다든가 이러면 예. 뭐 수술수나 이런 게 물상대표가 될까요? 다 그렇게까지 좀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뭐 그렇게도 뭐 물상 대체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게 막 그래서 무조건 막 괜찮아졌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어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그러한 동작으로 썼을 때 액땜하고 간다는 것도 맞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100%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어쨌든 한번 살아보려고 그것도 이렇게도 해보고 물상 대체를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거는 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통 마음이 그리 되면 막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싹 이제 메모를 해주면 그래 차라리 간명질 하나 써갖고 딱 신축년 던져주면요 이런 게 맞아 본다니까요. 그럼 맞네 신기하네 생각되죠. 그러고 축이 주는 거는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진술축미는 하계작용이 있댔죠. 이상하게 진술축미 연애는요 오래된 사람을 많이 만나요. 옛날 동료나 옛날에 인연했던 사람들 있죠. 자꾸 만나고 재회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이 축이 기본 이 하계작용이 내 팔자에 합이 될 때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다룬 볼 때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메모를 좀 해두실게. 이 축이 합으로 불러들인 게 자축, 그 다음에 사유축 붙지요. 그러니까 내 팔자에 사유나 축이 있거나 자수가 있는 사람들은 옛날 동료나 오래되고 묵은 것을 자꾸 재회할 일이 있다. 자꾸 만날 일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보면 신기해. 보면
팁을 또 하나 드리면 팔자에 진술충미가 있는데 합이 붙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게 진술충미라는 하계작용에 내 용선생 진이 있다. 그럼 올해 경자년이잖아요. 진자 합될 때 옛날 동료나 인연했던 사람을 만난다, 재회한다. 그런 것도 되죠. 그런 것들이 제법 됩니다. 근데 내같이 기토일간이 경자년은 천을 기인년이잖아요. 올해가. 근데 급제라는 내 동료가 이 기인운에 진자 합이 탁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천을 기인이 합을 하는 거를 합덕일에서 좀 길조로 보는데 내 급제가 하계살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꼬치 친구를 만난다. 옛날에 나하고 참 각별했던 친구를 만난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실제 그런 일이 올해 좀 있었고, 옛날에 내가 고시원 시절에 고생했던 그때의 친구를 우연찮게 시민공원에서 운동하다가 목욕탕에 목욕 갔는데 성지국락교 안 나왔어요. 이러 보니까 우리 어릴 때 꼬치 친구인데 살이 너무 찌하고 못 알아보겠는 기라. 그래서 만나고 그거 신기하죠. 그런 것도 이제 합이 붙는 달이나 이럴 때 있죠. 이 합은 연결성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제 좀 많이 이루어지죠. 이게 참 이게 신사로 보면 해서 이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사건적인 게 이제 딱 발현돼 보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잘 맞죠. 어저께 내가 상담했던 여자도 이제 거의 한 7, 8년을 나한테 이제 신수만 계속 물어오는 여자인데 부산 사는데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한번 올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 사람도 내가 이 경자년에 그 여자분이 신일간이었거든요. 신일간. 근데 경자년이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 이게 합을 탁 당겨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연간의 정관인데 관이죠. 관에 깔고 있는 급제를 내가 합으로 당겼죠. 그러니까 유부남이 끄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 뭐 했냐면 임자 입는 남자가 나한테 들러붙는 운이 오는데 성이 김가가 들어올 거라 때리붙는데 김이 김씨. 이런 거 있죠. 이 경자가를 뭘로 봤습니까? 김해. 그게 때리뿐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지. 사주팔자가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다 말장난이지. 근데 도사는 뭐냐? 그냥 왠지 그럴 것 같다 있죠. 왠지 김해 김씨가 유부남이 하나 끄덕거릴 거다. 이 찌자자 뭐죠? 그래서 내가 뭘 한다?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몇 월 달에 만난다? 진월에 만나서. 그대로 적중됐어요. 경자년 진월에 신자진 수국으로 병화를 땡겼죠. 용진자 하계작용이 합으로 땡겼죠. 옛날에 근무했던 곳에 이래 되겠죠. 직장 동료였는데 성은 김에 긴가요? 인연이 있는 남자인데 좋다고 끄덕끄덕거려서 이제 이 청간급제가 발동돼 붙죠. 머리가 아팠다. 이게 이제 막 그냥 이상하게 글이 될 것 같다라는 감이 한 번씩 올 때 있죠. 때려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면 신일간이 병신씨를 놓고 경자년에 다 그러냐? 그건 아니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사주는 논리학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자도 이제 올해 또 신축이 도왔죠. 이 군신대자 들어와 버렸죠. 이것도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 이게 신일간이 신축년을 만났다 해줄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만 또 다 해줘도 상담 끝 하면 돼. 팔자 안 보고 상담 끝 이라면 됩니다. 그러면 팔자 알고 있고 이 여자 직업이 뭔지 알고 있고 시집 갔다 안 갔다 알면
신일관이, 대한민국 신일관이 신축년에 물어봤다. 내용이 다 똑같거든요. 그것만 설명해도, 야, 이게 신으로 봤나, 이런다니까요. 이 여자는 뭐래? 신으로 봤나, 안 하겠습니까? 이걸 그냥 다 영적인 수행을 통해 갖고 있잖아요. 딱 정신을 집중해 갖고, 경자, 김해, 이렇게 때리뿌는 거예요. 신축년 같은 눈에 만약에 남자를 만나면 어떤 남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소축자, 을숙도 명지에 사는 남자가 김해 김씨가 들어올 거다. 구운장 그냥 때리뿌는 거죠, 그냥. 그 전에 우리 그때 감명할 때 우리 그 공부할 때 그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줌마 을축 때문에 을숙도로 이사를 갔다. 맞지? 이게 무슨, 예, 이게 그냥 맞춰붙잖아요. 을축도에 을숙도 철새 도래지, 을목이 철새잖아요. 희한하게 이거 그냥 아무 때나 툭툭 말했는데 어쨌든 맞아붙잖아요. 이게 뭐냐? 간지 공부. 간지를 계속 떨어지게 이게 천장에 붙여놓고 주무실 때도 이렇게 잘 때도 간지 이렇게 쓱 보고 자고 있잖아요. 그럼 신축 이래 보면 이제 나오겠죠. 신축년에 남자를 만났다 이러면 어떤 남자가 들어오겠냐? 신축의 간지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주 정밀하고 꼼꼼한데 소심한 놈이 들어온다니까요. 이해가 되죠? 소처럼 은매 자기 직장생활 충실히 하는 남자. 돈은 좀 안 쓸 것 같고 일찍 편인. 신금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착착 계산하잖아요. 이 신축이라는 기세가 다 깔려 있을 때 만나는 남자도 이 기운에 영향받는 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경자년에 남자를 만났다면요, 그 남자를 찌라고 생각하고 찌 얘기밖에 안 해요. 찌, 야행성이네. 뭐야 이거 어찌 알았습니까? 남자가 야간 근무합니다. 이런다니까요. 야행성이네. 이 말 한번 툭 뜨. 이게 찌 그대로 그냥 소처럼 일하는 남자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소에 대한 거 있죠. 흰소잖아요. 흰소. 까칠한 남자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신수는 이런 거예요. 신수는 점처럼 보는 거예요. 점처럼. 신축을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여자는 김해 김씨가 야행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몰래 할 사랑을 자꾸 하려고 하는 남자인기라. 그러면서 비밀사가 많죠. 속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들어와 본 거죠. 경자년에 신일가는 급지에 달고 있는 상관지죠. 그러니까 이게 경금이 잡으면 상관지다 하는 거잖아요. 나쁜 짓 하는 거지. 근데 이게 내 시주와 합을 딱 그려보니까 유부남인데 나쁜 짓 하면서 밤에 야중에 몰래 한 사랑이 되죠. 그걸 자꾸 이제 유혹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언제 진달에 때리뿐지. 근데 이 여자가 한 7년, 8년을 나한테 계속 오니까 이유가 있겠죠. 쌤들도 한번 이렇게 써보라는 거예요. 축이 뭘 열어준다? 목을 열어주잖아요. 이민년이 오면 이 남자 뭡니까? 여자가 천을 기인 정제에 정관장생하죠. 그러니까 정제, 정관이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